여러분 혹시 집에 하나쯤 있는 이 공구, 이름이 왜 몽키 스패너인지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구들 중에는 동물 이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물에게 영감을 받아 개발되었거나 만들어 놓고 보니 모양이 동물의 특정 부위와 닮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들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베란다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공구 상자가 마치 한편의 흥미진진하고 생생한 야생 동물원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집 공구 상자 속에 숨어 살던 동물들의 비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몽키 스패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 공구는 위아래 턱을 조절해서 다양한 크기의 볼트를 돌리는 녀석이죠. 그런데 몽키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유인원의 옆모습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 1800년대 중반 영국의 찰스 몽키라는 발명가가 이 조절식 렌치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 발명가의 이름을 따서 몽키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19세기 당시 거친 해군들이 배의 키를 고정하는 장치를 원래 몽키라고 불렀는데 이 공구를 그 장치 용도로 사용하면서부터 몽키로 굳어졌다는 설입니다. 마지막 설은 당시 영어에서 멍키가 막 움직이는 또는 조절되는 것이라는 뜻의 단어였는데 이 공구 이름에 사용되었다는 설입니다. 몽키 스패너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데 그 유래는 가장 불명확한 공구라는 게 반전이죠. 이 공구를 사용하실 땐 가동식 턱 부분이 아니라 고정식 턱 쪽으로 힘이 가해지도록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전력을 버티지 못하고 볼트 머리가 마법처럼 뭉개져 버리니 주의하세요. 엘리게이터 렌치. 악어는 한번 물면 먹이의 뼈가 부러질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죠. 이 엘리게이터 렌치가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 공구는 한쪽 면에 날카로운 V자형 톱니가 쫙 나 있어서 마치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미끄러운 파이프나 이미 머리가 다 깨져서 일반 스패너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불쌍한 볼트들을 풀 때 썼죠.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과거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철도 정비공들이 이 공구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 동네 아이들이 악어 부적을 가진 마법사 라고 부르며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정말 직관적입니다. 악어 아가리 깊숙이 파이프를 밀어넣고 힘껏 돌리면 끝입니다. 톱니가 강철을 파고들며 고정되는데 강력한 만큼 파이프에 깊은 상처를 남기니 아끼는 인테리어 소품에는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패러플라이어. 앵무새를 떠올려보세요. 단단한 견과류를 단숨에 부숴버리는 곡선형의 부리가 인상적이죠. 이 플라이어가 바로 그 앵무새의 부리를 똑같이 닮았습니다. 둥근 파이프나 너트를 감싸 쥐기에 최적화된 곡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배관공들이 좁은 벽 틈새에 있는 볼트를 돌리기 위해 고안해냈죠. 당시 영국의 한 동물원 정비사가 앵무새 우리를 코치다가 이 공구를 떨어뜨렸는데 진짜 앵무새가 자기 동료인 줄 알고 다가왔다는 귀여운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 이 공구는 각도 조절이 생명입니다. 앵무새 부리처럼 둥근 홈 부위를 볼트에 바짝 밀착시킨 뒤 회전 반경을 크게 확보하고 돌려야 미끄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코브라 플라이어. 이 공구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돈이 없어도 이것만큼은 무조건 명품으로 사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전설적인 공구입니다. 정식 명칭은 워터펌프 플라이어지만 전 세계 누구나 코브라라고 부르죠. 독일의 유명 공구회사에서 만든 이 물건은 버튼 하나로 입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뱀이 자기 머리보다 큰 먹이를 삼키기 위해 턱 관절을 분리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죠. 한번 물면 코브라 독리처럼 파이프를 파고들어 성인 남성이 공구 위에 올라타 발로 굴러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괴물 같은 고정력을 자랑합니다. 현장에서는 코브라 한 마리 키우면 배관 일은 끝났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전설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몸체에 있는 미세 조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파이프 크기에 딱 맞게 턱을 조절하세요. 그 후에는 아래쪽 손잡이만 쥐고 힘을 주어도 위쪽은 알아서 고정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거 클로바. 여러분 현장에서 흔히 빠루라고 부르는 쇠지렛대 아시죠? 그 중에서도 앞부분이 날카롭게 갈라져 못을 빼는 특수 지렛대를 영어권에서는 타이거 클로, 즉 호랑이 발톱이라고 부릅니다. 나무에 깊숙이 박혀서 머리만 간신히 보이는 녹슨 못을 뽑을 때 이 날카로운 갈고리를 틈새에 쑤셔 넣는 모습이 마치 호랑이가 사냥감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후벼 파는 모습과 똑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800년대 미국 벌목지에서 나무꾼들이 쓰던 거친 장비에서 유래되었는데 당시 힘이 장사였던 한 벌목공이 내 손은 호랑이 발톱이다 라고 외치며 못을 뽑아대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호기롭고 마초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지렛대의 원리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호랑이 발톱 홈에 못대가리를 깊숙이 끼운 뒤 몸체 뒤쪽을 지탱할 수 있는 나무 토막을 하나 받쳐주고 지그시 누르면 단단한 못도 두부 썰듯 쑥 뽑혀 나옵니다. 레투스 포셉. 이번 공구는 조금 독특합니다. 무거운 철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한 전선이나 가죽,
심지어 의학용실을 잡을 때 쓰는 집게. 바로 레투스 핀셋입니다. 핀셋 끝을 초정밀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평평한 게 아니라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가 있어서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쥐의 날카로운 앞니빨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는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미끄러운 피부 조직을 놓치지 않고 꽉 잡기 위해 쓰던 의학 공구였는데 20세기 중반 라디오와 전자기기가 소형화되면서 납땜을 하던 엔지니어들이 이 쥐이빨의 매력에 중독되어 공구 상자 안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공구는 힘으로 쥐는 게 아닙니다. 쥐이빨 모양의 돌기가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수직으로 잡고 살짝만 힘을 주어도 미끄러운 비닐이나 얇은 전선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샤크바이트 피팅. 배관 공사할 때 가장 머리 아픈 게 뭔지 아시나요?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할 때 본드를 바르거나 불로 지져서 용접하는 과정입니다. 초보자들은 여기서 다 물이 새거든요. 하지만 이 샤크바이트 하나면 초등학생도 1초 만에 배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상어 이빨처럼 안쪽을 향해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이빨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파이프를 밀어 넣을 때는 쑥 들어가지만 다시 빼려고 잡아당기면 상어 이빨이 파이프를 꽉 물어버려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상어에게 한번 물리면 결코 살아 돌아갈 수 없는 잔혹한 자연의 섭리를 공구에 적용한 것이죠. 실제 미국 가전 설치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샤크바이트 덕분에 퇴근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며 상어 신앙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파이프 단면을 거칠지 않게 일자로 예쁘게 자른 뒤 샤크바이트 구멍에 대고 툭 소리가 날 때까지 깊숙이 밀어 넣으면 됩니다. 본드도 용접도 필요 없습니다. 롱노즈 플라이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구는 우리에게 롱노즈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유명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오래된 철물점이나 현장 장인들은 이 공구를 종종 엘리펀트 노즈, 즉 코끼리 코라고 부릅니다. 손가락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좁고 깊은 구멍 속에 떨어진 나사를 줍거나 전선을 우아하게 말아 올릴 때 쓰이죠. 코끼리가 긴 코를 이용해 아주 작은 과일이나 나뭇잎을 정교하게 따먹는 모습에서 유래한 친숙한 별칭입니다. 실제로 1950년대 미국의 한 전화선 복구 기사가 전신주에서 이 공구를 쓰다가 떨어뜨렸는데 마침 밑을 지나가던 서커스단의 아기 코끼리가 코로 이 공구를 딱 받아내어 기사에게 다시 전달해 주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훈훈한 에피소드도 전해 내려옵니다. 손잡이 안쪽에는 전선을 자를 수 있는 칼날도 숨겨져 있습니다. 깊은 곳에 물건을 잡을 때는 끝부분을 쓰고 전선을 과감하게 자를 때는 안쪽 깊숙이 밀어넣고 강하게 쥐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구 상자 속 기묘한 동물 이름의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마구잡이로 쓰던 도구 하나에도 인간의 위대한 발명 센스와 유쾌한 역사가 깃들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